김구, 김규식, 조만식, 여운형, 박헌영, 김일성, 그리고 미국과 소련. 해방정부는 수많은 정치 세력만큼이나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그 혼돈의 과정에 이승만 그도 있었다. 해방과 더불어 건국이라는 민족 최대의 과제 앞에서 이승만은 또 다른 적을 향해 또 다른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일제 때 같은 경찰 출신인 시경과 특정단의 경찰 대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했다. 49년 6월 6일에 발생한 최운하 사건으로 시경 소속의 경찰들은 특경단 무기고를 습격, 이어 반민특위 사무실까지 들어가 기물을 부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결국 6월 7일 국무회의에서 특경단 해체 논의를 한 후 6월 12일 이승만은 해체를 제시했다. 그래서 물의를 일으키게 된다. 상해 임정 때부터 애국자였던 김창덕 위원장은 시경 경찰의 특경단 습격에 이어 반민특위 습격 사건에 충격을 받아 자존심과 체면을 중시하던 반민특위 위원장직에 사표를 제출하고 이인 법무장관이 특위를 맡게 된다. 그 후 국회 곽상훈 의원의 발의로 공소시효를 앞당겨 1949년 8월 15일로 정한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반민특위를 통해 총 건수 682건에 종결 건수 38건, 송치 건수 559건을 해결하고 극렬분자 7명이 처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2년 후 유야무야 많은 친일파들이 풀려나면서 이승만은 철저한 항일과 반일을 하였으나 민족 정기를 바로잡지 못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철수 문제였다. 주한 외국군의 철수 문제는 미소 공동위원회 때부터 정치권의 중요한 이슈였다. 정부 수립 직후 1948년 9월부터 김구 진영이 미군 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실제로 1948년 9월 15일 주한미군 철수는 비밀리에 시작되고 있었다. 1948년 10월 13일 단정에 참여하지 않은 세력과 국회 소장파 의원 40명은 미군 철수안에 동의했다. 미 국무부도 당초 계획대로 1949년 5월 20일 군사고문관을 제외한 미군 철수를 발표하고 1949년 6월 29일에 철수를 완료한다. 이승만은 미군 철수 문제에 줄곧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군의 군사력은 12만 명을 넘어선 상태이고 남한은 국방경비대를 개편해 2, 3개 여단 수준의 병력밖에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북한이 전쟁을 도발할 경우 방어가 곤란하다는 이유였다. 1941년 일본 내막기를 통해 2차 대전을 예언했던 이승만의 뛰어난 통찰력을 알 수 있는 행동이었다. (1949년 6월 26일) 경기장 2층에서 4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일생을 독립운동에 몸바쳤던 노혁명가이자 애국심의 화신 김구가 허무하게 쓰러졌다. 이때 김구의 나이 73세였다. 2월 28일 이승만은 올리버에게 극비라고 표시하고 서신을 보냈다. 그 서신에 김구 암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구의 암살 사건은 가장 충격적인 일이요. 그가 남북협상을 주장하면서 남한의 각도를 망라하여 지난날의 임시정부 지지를 맹세하는 단체들을 조직하는 한편 명년 6월 국회의원 선거에 자기 지지자들을 당선시키려고 준비를 서두르는 가운데 반정부 선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요. 국민들 간에는 그의 비애국적인 성명이나 활동을 비난하는 강한 감정이 번져 있었소. 그러나 그의 암살 소식이 전해지자 온 국민은 충격을 받았소.
그를 암살한 사람이 비밀 회담을 가지기 위해 그를 자주 방문했던 믿을 만한 육군 장교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세상은 모두 잠잠해졌어. 그는 또한 한국 독립당 내에서 전략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도 알려졌어. 내게 알려진 바로는 이 육군 장교가 김구를 방문하였고 그는 자기 비서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그와 비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때 마침 3발의 총탄이 발사되고 그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였어. 이렇게 되자 사람들이 방으로 뛰어들어 그 자객을 붙잡아 혼수 상태로 병원에 끌고 갈 정도로 두들겨 팼어. 지금쯤은 회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며 충분히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그의 동기와 또 배우자가 있다면 그 사실을 모두 밝혀내게 될 것이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런 일들은 어느 하나라도 인용하지 말아주시오. 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이 가장 불행한 사건에 대한 전면 보고를 발표하게 될 것이요. 이처럼 이승만은 김구 암살에 큰 충격을 받았고 가장 불행한 사건이라고 언급했다. 반민특위로 혼란스러웠던 전국 속에서도 이승만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은 농지개혁이었다. 평소 농지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그는 초대 농림부 장관의 한때 좌익이었으며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던 조봉암을 선택했다. 그러나 한민당의 견해는 달랐다. 지주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민당은 지주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한 반면 이승만은 훨씬 더 개혁적인 입장을 취했던 것이다. 당시 북한에서는 국가 소유 형태의 농지개혁을 형식적으로나마 먼저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한에서의 늦은 농지개혁은 한국 농민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북한의 공세에 대한 대응과 한민당의 견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이승만은 조봉암을 전격 기용, 농지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다. 9년 4월 4일 미국이 북다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발족시킨다. The nations which sign it agree to abide by the peaceful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to maintain friendly relations 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one another, to consult together. 나토 발족으로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가 줄어들자 이승만은 아시아 지역 안보 체제를 구상한다. 1949년 8월 7일 이승만은 대만의 장개석을 진해로 초청, 본격적인 태평양 동맹의 안보 협의를 벌인다. 1950년 1월 12일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미 국무장관 애티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미국의 아시아 방위선은 알류산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으로 이어진다. 즉, 이 방위선에서 한국과 대만은 제외됨을 의미했다. 49년 말 장개석 정부가 대만으로 쫓겨나고 중국 본토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됐다. 소련의 영토 확장 정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승만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표된 애티슨 서한이 그로 하여금 위기감을 갖게 한 것은 당연했다. 계속되고 있는 북한군의 위협과 김일성의 소련 방문, 그리고 미국의 불확실한 대한반도 정책. 사실 건국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미국과의 군사협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있었다. 이승만은 북진 통일을 외치며 미국의 군사 원조를 끌어내기 위해 대미 외교의 모든 채널을 총동원 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미 외교가 미국의 미온적 입장 때문에 별 진전을 보이지 않자 그는 독자적인 포섭을 실시한다. 1950년 2월 14일 메가더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 그러나 메가더의 태도는 국무성의 견제로 극히 신중했고 성과는 지지부진했다.
한편 북한은 1949년부터 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해 소련의 도움으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탱크 242대와 211대에 달하는 전투기, 경폭격기, 2278문의 중포, 야포, 그리고 54대 장갑차까지 갖추고 있었다. 또한 12만 명의 정규군과 6만 명의 보안군으로 중무장, 스탈린의 지시로 전쟁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반면 에치슨9으로 위태로워진 남한은 급기야 댈레스의 방문을 간청하고 전쟁 발발 5일 전 서부 전선을 돌아본 댈레스는 별 이상이 없을 것이란 답변만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신성모 국방장관을 통해 탱크 189대의 공급을 미국에 요청하지만 그것도 거절당한다. 생각도 못한 한국군은 연습용으로라도 쓰기 위해 탱크 한 대만이라도 지원해달라고 근저기게 요청했다. 그러나 그러한 요구에도 미 군사 고문단은 산과 눈이 많고 도로 사정이 안 좋은 한국에서 탱크는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생각도 못해 이승만은 국민의 성금 30만 불을 모아 무장이 안 된 연습기 T6 10대를 1950년 5월 14일 캐나다에서 들여왔으며 건국기라 명명했다. 해군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고철이 된 포가 하나 장착된 500톤짜리 철선 백두산호 하나를 장교 부인들의 모금액으로 겨우 마련했을 뿐이었고 기관총이 붙은 연안 경비정 열척과 일제 때 쓰던 99식 소총, 미군이 버리고 가다시피 한 소총이 전부였다. 그야말로 경비대나 수비대 수준이었지만 이승만의 훈시로 정신무장은 비교적 잘 돼 있었다. 북한의 전쟁 도발을 예상한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절대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건국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었다. 좌익의 끊임없는 도전, 깊어가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초대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나간다. 그런 그에게 민족분단이라는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다.